안녕하세요. 레몬에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이면의 견자입니다. 오늘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 역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정부와 마약 카르텔 간 유착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관계가 제대로 깨지게 된 건 2006년 미초아칸에서 발생한 카르텔 간의 전쟁에 정부가 개입하면서부터입니다.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행동당의 펠리페 칼데론이 승리했는데, 칼데론은 대통령 취임 10일 후인 12월 11일 마약 조직 소탕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미초아칸주에 장갑차를 보장한 6,500명의 전투부대와 연방 경찰을 파견해서 카르텔 간의 폭력 사태를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미초아칸이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지난 폭스 정부 때부터 마약 카르텔과의 유착 관계가 약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참에 마약 조직을 아예 뿌리 뽑고 싶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만, 그 배경에는 헤나로 가르시아 루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터널킹에서 폴라도스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가르시아 루나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비센테 폭스 정부에서 연방수사국의 수장을 지냈고, 이후 칼드론 대통령 치하에서 공안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드론 대통령에게 마약과 전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영화 시카리오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묘사한 것처럼 공권력은 보통 마약 조직을 다 없앨 수 없다면 자기 말 잘 듣는 조직 하나를 키워서 다른 조직들을 다 제압하게 하고 그 조직을 통제하는 전략을 씁니다. 가르시아 누나는 그 조직으로 시날로아 카르텔을 골랐고, 마약과 전쟁으로 시날로아의 경쟁 조직들을 다 제압한 후 시날로아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가취임한 칼드론 대통령은 자신만의 업적을 남기고 싶었고, 이미 전 정부부터 마약 조직과의 유착 관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르시아 루나의 제안을 승인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2007년 12,000명 연방경찰과 2만 명의 군대를 12개 주에 파견하기도 했고, 2010년까지 전체 군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만 명의 전투부대가 마약 조직과의 전쟁에 투입됩니다만 효과는 없었고, 결국 2019년 1월 30일 전쟁 중단을 선언하게 됩니다.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와 마약 카르텔 간의 유착 관계가 아예 깨지다 못해 이제는 마약 카르텔이 공권력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들한테 상납받던 정부가 시날로아 카르텔과 짜고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로스 세타스 때문에 전투력이 상승했던 카르텔들은 정부에게 분노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전투력 강화에 쏟으면서 공권력을 웃도는 전투력을 보유하게 되고 공권력을 넘보게 됩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초래한 결과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마약 조직 통제입니다. 그전에는 단지 몇 명의 연방사법경찰과 연방보안국 요원들만으로도 카르텔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지방경찰과 연방사법경찰 전체로도 상대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마약 조직의 태도입니다. 그 전에는 정치권의 정면으로 맞서거나 공권력을 대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이제는 정치 권력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며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많은 경우 경찰 같은 정부 기관을 대체하여 지역을 장악하기까지 합니다. 셋째, 마약 카르텔입니다. 그전에는 전국구 카르텔 4개와 2개의 독립 조직이 있었으나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카르텔이 생겨나 멕시코를 장악하게 됩니다. 히드라 효과라고 하죠. 머리 하나를 자르면 머리 2개가 생겨나는 것처럼 조직의 수장을 제거하면 그 밑에 부하들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면서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은 메리다 이니셔티브를 실행합니다. 메리다 이니셔티브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지속된 미국 멕시코의 마약 퇴치 및 법치주의 파트너십으로 미국은 멕시코에게 총 33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명분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미국이 마약을 반입하니까 그걸 분할하겠다는 거고요. 33억 달러를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미국 군수업체에게 무기를 사게 합니다. 미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군수업체를 배불리겠다는 거였고요. 마약 카르텔들도 미국 군수업체에게 무기를 사들이면서 미국 군수업체는 양쪽으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건 미국 정부가 바라는 바였고요. 아무튼 미국의 지원으로 멕시코 정부와 마약 카르텔은 원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는 점점 속대밭이 됩니다. 이제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벨트란 레이바 카르텔입니다. 2006년에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시날로아 카르텔의 세력이 커져 2010년에는 다른 카르텔을 압도하는 독보적인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르시아 누나와 엘 차포의 유착설이 퍼집니다. 가르시아 루나가 지휘하는 정부의 군대는 그의 노골적으로 엘 차포의 라이벌 조직이 차지하던 구역을 공격하면서 엘 차포를 도와줬거든요. 가르시아 루나와 엘 차포의 밀착설에 이어 칼드론 대통령과 엘 차포의 밀약설까지 시중에 떠돌자 가르시아 루나는 더 이상 시날로아 카르텔을 감쌀 수 없었고, 엘 차포는 가르시아 루나와 타협해서 카르텔 조직의 넘버 2격인 거물 벨트란 레이바 형제를 정부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그 형제들은 아르투로, 헥토르, 그리고 알프레도였는데,
정부군의 습격을 받아 둘째인 알프레도는 체포되었고 아르투르와 헥토르는 구사일승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2008년 가을 아르투르와 헥토르 형제는 북부 시날로아를 기반으로 하는 벨트란 레이바 카르텔을 조직합니다. 카르텔 두목인 아르투르는 2009년 연방군에게 사살당했고 그 후 동생인 헥토르가 카르텔의 보스가 됩니다. 2010년 이후 게러러스 유니도스, 로스 로스와 같이 비엘로의 뿌리를 둔 최소 5개의 조직이 생겨납니다. 그중 게러러스 유니도스는 2014년 9월 발생한 게르로주 이구 알라시의 아요시나파 사범대학교 학생들 43명 살해 사건의 주범이고요. 그 사건의 여파로 2014년 10월 초 비엘로의 보스 헥토르가 체포됩니다. 이제 엘 차포입니다. 94년 티부아나 대교구장 포사다스 오캄포 추기경 청부 살해 혐의로 체포되어 알몰라 교도소에 투옥되었다가 2001년 탈옥했고요. 14년 2월 23일 새벽 2시 미국과 멕시코 정부의 합동작전으로 다시 체포됩니다만 2015년 7월 11일 땅굴을 파서 탈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자폭이 심해서 본인에 관한 영화를 찍고 싶었고 그래서 수험팬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덜미가 잡혀 2016년 1월 8일 오전에 다시 체포됩니다. 2017년 1월 미국으로 인도되어 2019년 7월 공신령과 126억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엘 차포 체포 후 시날로아 카르텔은 엘 마요라고 불리는 이스마엘 삼바다 가르시아와 구스만의 아들들이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에게 놀리는 감이 좀 있지만 2020년 DEA는 멕시코 32개 주 중 15개 주에서 활동하는 시날로아 카르텔이 여전히 국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멕시코 범죄 조직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입니다. 이름은 이렇고요. 약자로 CJNG라고 하겠습니다. CJNG는 할리스코 주에서 시작된 마약 카르텔로 2022년 기준 멕시코에서 가장 강성하고 거대한 마약 카르텔입니다. 멕시코 불법 마약 유통 75%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멕시코 32개 주 중 27개 주에서 하부 조직을 유지하면서 15개 주 수준인 시날로아를 넘어섰습니다. DEA는 CJNG를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자 멕시코에서 가장 무장이 잘된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만든 사람은 엘 멘초입니다. 본명은 네메시오 루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이고 66년 미초아칸 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엘 멘초는 할리스코주에서 말단 경찰직을 하다가 곧 그만두고 밀레니오 카르텔에 합류합니다. 밀레니오 카르텔은 시날로아 카르텔이 승성하였으나 이그나시오 비아리아를 추종하던 라 레시스텐시아와 엘 멘초를 중심으로 한 CJNG로 분열됩니다. 라 레시스텐시아는 로스 세타스와 손잡고 카르텔 우니도스가 되었고 CJNG는 시날로아 카르텔과 재결합합니다. 로스 세타스와 시날로아 카르텔이 전쟁에 돌입하자 CJNG는 시날로아 카르텔의 무장 조직이 되어 로스 세타스 및 연합 카르텔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로스 세타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유족들이 엘 멘초를 중심으로 모였고 로스 마타 세타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후 할리스코주에서 로스 세타스를 무찌르고 이후 시날로아 카르텔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조직이 됩니다. 시날로아 카르텔과는 한때 우호적이었으나 2018년 동맹을 파기했고 현재 라이벌 관계입니다. 2018년 미 국무부는 엘 멘초에게 $1000만 현상금을 겁니다. 엘 멘초의 부인인 로잘린다 곤살레스 발렌시아는 2021년만 체포되었는데 엘 멘초는 여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멕시코의 주요 마약 카르텔은 크게 9개입니다. 티후아나, 시날로아, 후아레스, 걸프, 로스 세타스, 벨트란 레이바, 라 파밀리아, 로스 로스, CJNG. 2021년의 세력펀드입니다. 각 세력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마약 카르텔들은 로스 세타스의 등장으로 전투력이 상승했었는데 그동안 유착관계를 맺어 꾸준히 상납하던 정부가 시날로아 카르텔과 짜고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우세한 전투력으로 오히려 공권력을 공격하고 공권력의 자리를 넘보면서 멕시코의 치안이 매우 불안해지고 행정 공백의 상태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가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은 뭘까요? 만약 제도혁명당이 그렇게 오랜 기간 일당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작 정권 교체가 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더라면 정치 세력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서 마약 조직과 끈끈한 유착 관계 형성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아쉬운 마음에 해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역사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모네이드처럼 상반방송 세상이면의 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